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목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화재는 오늘 새벽 3시 30분 요크빌의 324 이스트 93번가 5층짜리 아파트의 꼭대기층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은 이내 건물 전체로 번져 6급 화재까지 커졌으며 이로 인해 주변의 건물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중년의 남성으로 보이며 이 건물 3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화재로 총 17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한 명은 중상이며 대부분의 사람은 경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 중 8명은 소방관입니다. 화재 진압으로 퍼스트 에비뉴와 세컨드 에비뉴의 93번가는 교통이 통제됐으며 이로 인해 FDR 드라이브로 진입하는 차들이 모두 91번가와 94번가로 몰리면서 오늘 아침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한 작업장의 인부가 브루클린의 하수 처리장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코니아일랜드의 넵스트릿에 위치한 폐수 처리장에서 폐수 처리 탱크 내에 장비를 설치 중이던 한 작업 인력이 탱크 안에 빠졌습니다. 35피트 깊이의 탱크에 빠진 남성은 8분여 뒤 구조됐고 응급 조치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31살의 뉴욕시 환경보호의 하청업자 마이클 버페먼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가 왜 탱크에 빠지게 됐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 이후 뉴욕시 환경보호국 대변인은 작업 인부가 작업 당시 보호 장비를 다 착용하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수요일 어퍼이스트 사이드 공원에서 85살 남성에게 기습 공격을 가한 뒤 사라진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쯤 맨해튼 90가와 파크 에비뉴 선상에 위치한 칼 슈워즈 공원에서 85살 남성 뒤로 한 남성이 다가섭니다. 다가선 남성이 노인의 옆머리를 가격하고 땅바닥에 쓰러뜨린 뒤 산책로를 따라 도주했습니다. 피해자 85살 남성은 머리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40대 흑인 남성으로 보고 있으며 그를 공개 수배 중입니다. 어제 한 남자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경 이스트 플랫부시의 랄프 에비뉴에 있는 한 세탁소 앞에 23세의 남자가 총과 칼을 손에 든 채 서 있는 것을 본 시민들이 이를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경찰이 이 남성에게 칼과 총을 내려놓으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이 남성은 들고 있던 칼을 경찰에게 휘두르며 달려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경찰이 남성의 몸통에 3번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총을 맞은 남성은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어제 뉴욕시 스쿨버스 노조가 결국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어제 저녁 스쿨버스 노조 회원들이 파업 여부를 놓고 투표를 벌였는데 압도적인 차이로 파업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결정으로 총 850명의 노조 회원들이 곧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브루클린과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600개 노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국은 이들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만약 필요한 경우 학생들을 위해 메트로카드나 대체 버스를 제공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버스 회사들은 이러한 파업 결정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이스트 엘머스트의 주민들이 이 지역의 호텔을 노숙자 쉼터로 전환하는 데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디트마스 블러버드에 모인 주민들은 이스트 엘머스트의 6개 호텔이 이미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노숙자 쉼터로 바뀌었다며 이런 상황이 주민들에게는 불공정하며 앞으로 지역 경제를 해칠 것이라는 내용의 외침을 이어나갔습니다. 전 뉴욕주 상원의원인 히람 몬세라테는 노숙자를 돕는 것은 필요하나 호텔을 노숙자 쉼터로 바꾸는 것은 커뮤니티와 노숙자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한 뒤 노숙자들에게 적합한 집을 찾아주는 것이 오히려 나은 방법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서 개 한 마리를 여행 가방에 넣은 채 쓰레기 처리장에 버린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밤 가버너 슬립 이스트의 한 쓰레기 처리장에서 인근 주민이 개가 들어있는 여행 가방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개는 뉴욕시 개 보호 입양센터에 맡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공개 수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명패가 있는데요. 어제 이 명패가 또다시 파손됐습니다. 어제 형광색 조끼 차림의 남성이 곡괭이를 들고 명예의 거리에 나타나 이 트럼프의 성추문 의혹을 비난하며 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곡괭이로 마구 때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제임스 오티스라고 밝힌 이 남성은 자신의 가족 중 4명이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며 트럼프의 성추문에 매우 분노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티스는 당초 트럼프의 이름이 담긴 별을 바닥에서 떼 경매로 팔아 넘긴 뒤 그 수익을 트럼프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기부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이 무섭거나 트럼프가 두렵지는 않다며 늦어도 오늘 안에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말했다고 다수의 매체는 전했습니다. 명예의 거리에서 트럼프의 명패가 순환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올 7월에도 한 거리 예술가가 트럼프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공약에 항의하는 의미로 명패 주위에 나무 판자로 된 벽과 철조망을 설치한 바 있고 트럼프의 명패 위에서 인분이 발견되거나 커다란 X자나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가 그려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블루투스 이어폰인 에어팟 출시를 연기합니다. 애플은 어제 당초 이달 말 진행 예정이던 에어팟 판매를 연기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어제 발표에서 에어팟 판매 연기 이유나 예정 판매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아이폰 7을 구입하고 에어팟을 기다려온 고객들은 또 한 번 기약 없이 판매를 기다려야 하게 됐습니다. 에어팟은 애플이 아이폰 7과 함께 발표한 와이어리스 이어폰으로 에어팟의 판매 예정 가격은 $160. 이에 사용자들은 이번 아이팟의 개발은 새로운 혁신이라기보다는 고가의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야 해 오히려 불편을 야기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소셜 커머스,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루폰이 경쟁사인 리빙 소셜을 인수했습니다. 한때 이 두 회사는 뜨겁게 달아오른 소셜 커머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출혈 경쟁을 벌였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 자체가 축소돼 경쟁의 필요성도 사라지자 손을 잡게 된 겁니다. 리빙 소셜의 기업 가치는 지난 2011년 60억 달러로 추산됐지만 소셜 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작아지며 2014년 2억 4,200만 달러로 추락했습니다. 그루폰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그루폰이 발표한 3분기 실적은 손실만 3,8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매출은 7억 2,05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루폰의 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상장 당시만 해도 주당 20억 달러로 거래됐지만 현재 그루폰의 주가는 주당 4.68달러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10월 27일 목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뉴스투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